혹시 아셨나요? 치약만으로는 입냄새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으로 양치했으니 냄새가 없어지겠지? 하시지만 사실 치약은 잠깐 향을 덮어줄 뿐 입냄새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한두 시간만 지나도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현 원장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원장님,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자꾸 입냄새가 날까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모임에 나갈 때, 심지어 손주를 안아줄 때조차 혹시 내가 냄새 나지 않을까? 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치약 대신 이것으로 양치했을 때 단 하루 만에 입냄새가 줄어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입증된 방법이고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려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입냄새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봤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 소홀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잘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그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즉, 침이 줄어드는 순간 입냄새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주질환, 잇몸 염증, 충치가 생기면 입안에서 음식 찌꺼기가 썩는 것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황화화물이 바로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숨어 살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셋째, 위나간 같은 내부 장기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나 만성 소화장애, 간 질환이 있으면 속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가 입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양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넷째,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같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으로 입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침 분비를 줄여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냄새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이웃, 손주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국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이 네 가지 원인 모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치약처럼 일시적인 향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라는 겁니다. 치약 대신 양치에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녹차입니다. 듣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녹차는 그냥 마시는 차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구강 내 세균과 냄새 물질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천연 구강 청결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GCG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카테킨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입안에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을 억제합니다. 입냄새의 주범은 황화화물을 만드는 세균들인데 녹차 카테킨이 이 세균의 증식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썩은 계란 냄새 같은 황화화물 자체와 결합해서 냄새를 사라지게 합니다. 셋째, 구강 점막을 진정시키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이 늘어나면 입안이 자연스럽게 세척되면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를 한 그룹은 단 하루 만에 입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임상연구에서도 녹차 추출물을 사용한 그룹은 입냄새의 원인 물질 농도가 크게 줄고 본인과 주변인의 체감 점수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치약은 어떻게든 향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엔 상쾌한 것 같아도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녹차는 다릅니다. 냄새를 만드는 세균 자체를 줄여주고 냄새 물질을 직접 없애주니까 한 번만 해도 하루 종일 효과가 유지되는 겁니다. 게다가 녹차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재료입니다. 집에 티백 하나, 잎차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비싸지 않고 마트나 슈퍼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꺼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에 녹차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쾌함은 단순히 입가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강 내 세균이 줄어들고 산뜻한 상태가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 녹차를 마시는 걸 넘어서 양치에 직접 활용한다면 입냄새 문제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정리하자면 치약이 냄새를 잠깐 가리는 화장 같은 거라면 녹차는 냄새의 뿌리를 뽑는 치료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치약 대신 녹차로 양치하면 단 하루만 해도 확실히 냄새가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녹차를 어떻게 사용하면 입냄새가 하루 만에 줄어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고 어떤 순서로 양치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 고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녹차는 잎차와 티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지만 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잎차는 차잎 그대로 말린 것이고 티백은 분말화된 가루를 작은 봉지에 넣은 것이죠. 잎차는 카테킨 함량이 더 높고 추출했을 때 성분이 더 풍부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잎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잎차가 없다면 집에 흔히 있는 티백 녹차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티백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 들으시면 아마 집 어딘가에 몇 년 전 선물로 받았던 녹차 티백 혹은 다 마시지 못하고 찬장 구석에 남아있는 녹차 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녹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물질입니다. 보관한 지 오래된 녹차는 맛과 향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 물질을 중화하는 능력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같은 양의 녹차라도 보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카테킨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똑같이 우려내도 입냄새를 잡는 힘은 신선한 녹차에 비해 크게 약해집니다. 또 하나 문제는 보관 환경입니다. 녹차는 습기, 온도, 햇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밀폐된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잡내가 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입냄새를 줄이기는커녕 불쾌한 맛과 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녹차를 절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응급으로 한두 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되도록 최근에 구입한 신선한 녹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입냄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카테킨 성분이 최대한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봉 후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의 녹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입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효과 없는 오래된 티백으로 괜히 헛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마트에서 신선한 녹차 한 상자 새로 구입해 두시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루로 된 티백보다는 찻잎이 더 좋다. 티백을 쓸 때에는 오래된 녹차 티백은 효과가 떨어진다. 최대한 신선한 걸 준비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려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녹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는데 양치용으로 쓸 때는 진하게 우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컵 한 잔 분량 약 20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녹차잎은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라면 2개를 넣습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팔팔 끓는 물보다는 살짝 식힌 70도에서 80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우려내 주시면 카테킨이 충분히 추출된 진한 녹차물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녹차물은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구강점막은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싶을 정도,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식혀 사용하세요. 이제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칫솔을 준비하세요. 치약은 사용하지 않고 우려낸 녹차물을 소량 떠서 칫솔에 묻힙니다. 그 상태에서 평소 양치하듯 치아 전체를 닦아줍니다. 치아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까지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혀와 잇몸입니다. 입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에서 올라옵니다. 혀 표면에 하얗게 낀 설태 속에서 냄새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서 혀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주시면 냄새 원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잘 끼고 그 부분에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녹차물로 잇몸 부위를 닦아내면 항균 작용이 직접 닿아 염증과 냄새를 막아줍니다. 양치 후에는 입을 헹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남은 녹차물을 조금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듯 헹궈줍니다. 그냥 퇴 뱉는 게 아니라 입안 구석구석, 치아 사이, 혀 및 잇몸 사이까지 녹차물이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굴리면서 헹궈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가글로 입을 헹구듯이 입안 전체를 녹차 성분으로 적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입안이 한결 상쾌해지고 치약 특유의 강한 향 대신 부드럽고 은은한 차 향이 남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치약과 다른 점입니다. 치약은 인공적인 향이지만 녹차는 세균 억제와 냄새 제거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지속력이 훨씬 강합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아침, 저녁 2번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하시면 입안 세균을 줄이고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양치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녹차로 양치하면 하루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점심 식사 후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으로 티백 하나 챙기셔서 물에 간단히 우려낸 뒤 헹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양치질을 길게 못하더라도 녹차 물로 가볍게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치약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셨다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째, 사용할 때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쓰는 겁니다. 양치할 때는 꼭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 즉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린 뒤 바로 쓰는 것입니다. 녹차는 우려내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산화가 시작돼 성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린 직후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입안에 오래 머금기입니다. 양치 후 헹굴 때 녹차 물을 1분 가까이 오래 굴리면서 헹궈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약 대신이라는 점입니다. 치약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아예 치약을 빼고 녹차 물만으로 하는 겁니다. 치약은 향으로 덮을 뿐이지만 녹차는 원인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 차이가 하루만 해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입냄새가 심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루 2번, 1, 2주간 해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안정된 이후에는 일주일에 4~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일반 치약으로 양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특별히 냄새 고민이 없는 분들은 매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이 있는 날, 전날 밤과 아침에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권해드린 환자분들 중에도 선생님, 하루 만에 입냄새가 줄었다는 걸 가족이 알아봤어요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나라고 했을 때 그분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체감 효과가 빠릅니다. 정리하면 입차나 티백으로 진하게 녹차물을 우리고 칫솔에 묻혀 치아, 잇몸, 혀까지 꼼꼼히 닦고 마지막에는 입안 전체를 헹구듯 충분히 가글한다. 이 3단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루아침, 저녁 2번. 이 습관만으로도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녹차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마세요. 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입차를 한 움큼 넣거나 티백을 여러 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진하면 이 성분이 과하게 작용해서 속쓰림, 위산 역류, 심지어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 적당한 진하기, 컵 한 잔에 티백 2개 혹은 잎차 2스푼 정도가 알맞습니다. 잎차 기준 약 3에서 4g 정도입니다. 둘째, 공복에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아주 진한 녹차로 양치하거나 각을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먼저 맑은 물 한두 모금 마셔서 위를 보호해 주신 뒤 그 다음에 녹차로 양치하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합니다. 녹차 물 자체는 마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치 후에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양치 후 남은 세균이나 단백질 분해물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뱉어내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번 헹궈주면 더 안전합니다. 넷째, 양치 후 치아 착색에 주의하세요.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약간의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치아가 누렇게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을 함께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녹차 80% 치약 20% 병행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땐 아침, 저녁 하루 2번 녹차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그 기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녹차 대신 일반 치약으로 양치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양치를 4번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하루 양치 2번이면 총 14번 중 2~3번은 치약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치아 착색을 막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녹차에도 칼륨이 들어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우리거나 너무 자주 쓰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녹차 속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 뱉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삼키는 습관이 있거나 녹차를 음료로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민감한 잇몸이나 구강점막을 가진 분들은 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녹차 속 탄닌은 떫은 맛을 내면서 구강점막을 살짝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감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후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해진다면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만에 확 줄었다는 체감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생활 습관, 질환, 구강 상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 만에 줄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아침, 저녁 2번 이 습관이 쌓여야만 입냄새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녹차는 분명히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너무 진하게 공복에 삼키면서 매우 자주 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 식후 사용, 뱉어내기, 꾸준한 습관 이 4가지만 지키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입냄새 해결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은 입냄새를 잠시 덮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녹차는 다릅니다. 세균을 줄이고 냄새 물질을 중화시키고 구강을 촉촉하게 지켜주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뿌리부터 잡아줍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이웃과 인사할 때, 손주를 안아줄 때조차 혹시 내가 냄새나지 않을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집에 있는 녹차 하나만 있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과 저녁 치약 대신 녹차로 양치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 해도 입안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나만의 관리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릴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